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격리TV 한나란입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뵙는 실시간 방송인데요. 벌써 들어오셨네요. 들어오신지 모르고 딴짓하고 있었는데 반갑습니다. 8시 한다고 했는데 10분 일찍 켰고요. 오랜만에 뵈서 더 반갑네요. 12월 달에 말씀드린 대로 또 1월 달은 너무 바빠가지고 방송을 못했고 수업 영상만 매주 올라갔었고요. 2월 달 이제 됐으니까 조금 여유로워져가지고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출장 다니던 회사도 다 그만두고 한 군데는 뭐 일이 마무리돼서 끝났고 한 군데는 예정보다 조금 일찍 그만두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널널합니다. 일단은 오랜만에 뵀으니까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되고, 아직 질문이 안 올라와서 제가 준비한 거를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사용하는 제가 만든 교재가 있어요. 그 전에 영상에서도 제 교재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매년 그 세법이라든지 그 요율 같은 게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시켜서 개정판을 만들긴 했는데, 네. 책 표지는 똑같습니다. 초보를 위한 회계 격리 실무. 하나란 지음되어 있죠. 여기 이 북크크라는 데서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앞에 이런 연도는 제가 처음 만든 게 19년도라서 그냥 19년 그대로 놨고요. 근데 개정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요 다음 작가 소개, 안내 보시면 2021년 현재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구매하시면 이걸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차 보시면은 어디냐? 네. 회계란 무엇인지서부터 기본적인 서류,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것들, 그리고 분계에 필요한 개정 과목 쭉 나가고, 그다음에 격리 업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증빙, 그다음에 회의 프로그램을 하나 하기는 해요. 더존 스마트 A라고 그 더존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그룹과에서는 그냥 이 커리큘럼대로 하니까 하는데, 개인과에는 뭐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도 많아서 스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부가가치세, 인사급여, 4대 보험, 연말 원천징수, 그다음에 퇴직급여, 연말정산, 결산, 재무제표, 법인세. 근데 뭐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 어려운 부분은 좀 뺐어요. 어차피 여기 초보를 위한 회계경리 실무다 보니까, 그리고 중소기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어려운 부분은 좀 빼고, 보통은 중소기업이 회계사무실, 세무서 사무실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뭐 직접 결산하는 것도 알려드리기는 하는데 많이들 어려워하시긴 하더라고요, 초보분들은. 그래서 주로 그룹과에는 요 책으로 진행이 되고, 개인과에도 이제 초보이신 분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업무를 가지고 알려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개인과에는 또 맞춤이니까 뭐 경력자분들은 실제로 뭐 그냥 질문하면 제가 답해드리는 형식으로도 하고, 실제 업무를 저랑 같이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구매는 북크크라는 데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북크크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인터넷 서점이라고 뭐 뜰 텐데, 제가 출판하는 거기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제 동영상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면 밑에 그 설명 같은 거 적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링크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링크 타고 들어가셔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네. 건설회사 관련된 현장 영업이잖아요. 아파트별로 회사가 하나라면 매출 이익 한 군데로 발생하면 되는데 회사가 두 개라서 A 현장은
현장은 B 회사 현장, C 현장은 D 회사 현장이라 치면 현장별로 회사 매입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A 현장을 D 회사 매입으로 발행하고 C 현장을 발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거는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계산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A 현장에 계약을 한 회사는 B 회사인데 갑자기 D 회사 걸로 계산서가 있다 그러면 D 회사랑은 계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B 회사 걸로. 이거는 뭐 수정 발행을 한다든지 수정 세임 계산서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A 현장에 우리 회사 두 군데 다 계약을 해가지고 두 군데 다 이제 관여가 되어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한 군데만 관여가 되어 있으면은 다른 회사에서는 전혀 관여가 없는데 갑자기 계산서만 있는 거니까 네, 그거는 잘 관리를 하셔서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남당이지만 몇 년 전에 남자 경리로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일했을 때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가 답인을만 했는데 경리에 대한 일을 못 해봤는데 보통 경리를 하시면 시세만 맞추는 것만 잘하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주로 어떤 일을 시켜주시는 건지요? 이것도 뭐 회사마다 격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쓰는 것도 천차만별이기는 해요. 격리를 그냥 사무보조식으로 그냥 잡다한 업무 보조만 시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만약에 그런 회사에 이제 격리군이라면 내 실력은 거기에 머물러 있겠죠. 근데 거기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간다. 근데 내가 그 전에 있던 경력을 내세워서 간다. 근데 그 다른 회사는 그럼 경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일을 하겠거니 하고 맡겨놔도 나는 그 전에 경력이 있다 하는데 잡일밖에 안 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차이가 조금 중소기업은 존재해요.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보통의 중소기업 글쎄요. 이제 자체 기장을 하는 회사가 있고 자체 기장을 안 하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업무 차이가 발생이 되고요. 자체 기장을 해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여러 개라 거기서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데는 월 결산을 하는 데도 있고 분기 결산을 하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도 있고 주로 이제 돈 관리라고 보시면 되기는 하지만 그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좀 달라져요. 실무를 너무 모르는데 상사가 재경 관리사가 도움이 될 거라는데 실무에도 도움이 될까요? 실무를 모르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모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기본적으로 분기하실 줄 아시고 증빙 어떤 거 받아야 되는지도 아시고 뭐 부가세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론을 아신다 그러면 재경 관리사가 도움은 되기는 할 거예요. 약간 이론적으로 조금 더 내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모르시는 아예 초보분이시라면은 재경관리사가 도움은 안 될 거예요. 너무 어렵거든요. 저도 재경관리사 한번 따볼까 하고 책 샀는데 그대로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건 학생분들 중에 재경관리사 따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 근데도 실무 모르셔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는 거죠. 수업 받고 싶다고. 저는 근데 약간 자격증을 좋아라 하는 편은 아니라서 자격증이 있어도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뵀기 때문에 근데 자격증이 저는 없거든요, 별로. 예전에 고등학교 때 상고 다니면서 땄던 거 말고는 없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세무사 사무실 기장 대행을 한다면 직원은 어디까지 준비하나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라 신입인 제가 틀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신입은 무리일까요? 아이고. 글쎄요. 네, 이런 분들 간혹 계세요. 신입인데 스타트업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하나부터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통 그런 스타트업의 대표님들 마인드는 이제 같이 시작을 해서 같이 성장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신입분들을 뽑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틀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내가 알아야 틀을 만드는 건데 그게 많이 힘든 상태이기는 하죠. 그래서 일단은 회계 프로그램이 없으면 최대한 엑셀로 뭐 간편장부라든지 간편장부 양식도 이제 구세청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 제가 그걸로 영상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그렇게라도 정리를 해 놓으신다든지
그 외적으로 이제 회계 쪽은 그렇게밖에 못해요. 다 회계 사무실에다가 그냥 다 통장 내역, 카드스 내역 보내주셔서 그쪽에 기장을 맡기시고 회계 프로그램이 없으면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엑셀로 할 수는 있지만 이건 이론이 빠삭해요. 제가 뭐 하는 법도 올려놓기는 했지만 분개를 할 줄 알고 어떻게 장부가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가능한 것들이라 그거는 이제 신입이시니까 추천은 안 드리고 그 외적으로 뭐 지출 관리의 입장에서 뭐 지출 결의서라든지 뭐 연차 사용에 관련된 서류라든지 이런 틀을 만드는 양식을 만드는 그런 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8군데나 연락 와서 면접 봤는데 28살 경력 아예 없는 첫 취업 신입이거든요. 면접에서 나이 많다고 공격받았어요. 28살이면 어린 나이라 생각하는데 왜 다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시지? 그게 격리라 그래요. 이제 격리는 저도 상고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어요. 20살이거든요. 어린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지금도 상고 있잖아요. 상고라고는 안 부르는데 다른 걸로 이름이 바뀌는 특성화고인가? 그래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뽑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니면 대학에 진학을 하더라도 이제 전문대 2, 3년제에 이제 다니고 졸업을 해도 23, 4이니까 그런 사람을 뽑았는데 신입들은 주로 28살이라고 하면 나이가 많아 보이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전문대가 아니라 그 4년제를 나오고 뭐 편입을 했다라든지 사람마다 졸업이 늦춰진다든지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졸업이 늦어져가지고 나이가 점점 늦어질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 28살이 나이가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업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예 그 전에 격리 쪽 일을 안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40대, 50대인데 격리로 도전을 해보겠다 하시면서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도 다 신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그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제 격리 쪽은 약간 대표님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일하는 거는 뭐 다 거기서 거기다. 그리고 그냥 내가 시키는 일, 잡다한 일 이런 것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인드들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닌 분들을 만나면 좋긴 하죠. 내 능력을 키우고 그러는 거니까. 네, 다음에 외출건인데 계산서 발행 안 하고 보험 처리해서 일부는 보험회사에서 입금되고 270, 일부는 개인한테서 입금되었는데 보험회사에 자료 청구해도 안 주더라고요. 자비 처리해도 되겠죠? 아니죠. 자비익이 아니라 우리가 매출로 세임계산서를 A라는 거래처에다가 발행을 했는데 그 A라는 거래처에서는 일부만 우리한테 주고 나머지 돈은 보험사에서 받은 거잖아요. 이 돈은 보험사가 왜 줬겠어요? 그 매출이 일어났으니까 그 상대 거래처에서 원래는 줘야 할 돈인데 대신 준 거잖아요. 얘는 매출 대금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270, 아니면 개인한테서 70이니까 30, 이렇게 받아서 300이다 라고 하면은 300만큼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을 거잖아요. 매출로. 그러면은 개인한테서 30만 들어온 것만 회수했다라고 보고 나머지 270 보험사에서 들어온 거를 자비익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그쪽한테 270을 더 받을 게 없는데 받을 게 있다라고 남아 있겠죠. 아직 안 받았다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보험사에서 받긴 했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 그 회사 그 거래처의 매출 대금을 받은 거다라고 외상 매출금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비익은 아니에요. 개인이에요. 거래처가 아니라. 그러면 계산서 발행을 안 했다고 글을 써주셨는데 제가 그걸 못 봤네요. 분명히 읽었는데 계산서 발행 안 했어요. 근데 계산서 발행 안 하고 우리 회사 매출이어도 아니 근데 그것부터가 잘못되는데 우리 회사 매출인데 계산서 발행을 안 한 것 자체가 개인이면은 계산서는 아니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준다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크니까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대금을 받은 거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한테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행할 수는 있어요. 그 주민번호 가지고 발행할 수는 있는데 보통 발행을 잘 안 하기는 하죠. 그래서 현금영수증은 발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행을 안 하셨다면 문제가 되고요. 그래도 부가세 신고할 때 그 뭐 기타 매출로 이렇게 신고를 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현금 영수증은 발행을 하셔야 되겠죠. 자체기장 정확히 어떤가요? 취준카페 물어보니까 회계 프로그램 쓰면 자체기장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구직 사이트에 더존이나 이카운트 같은 프로그램 쓴다고 써있으면 자체기장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체기장이라는 게 기장이라는 게 장부에 기록을 한다라는 말인데 장부에 기록을 막 그냥 돈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막 쓰는 게 아니라 분기를 해서 이제 장부에 적는 거예요. 근데 이 장부를 옛날에는 다 수기로 이렇게 적었지만 요새는 세상이 좋았으니까 프로그램이 나온 거죠. 그래서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분계를 해서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장부가 만들어져요. 원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분계를 입력한다는 것 자체가 자체 기장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회계 프로그램을 쓰는 건 자체 기장을 한다라는 말과 같아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체 기장은 뭐 별도로 따로 뭐가 있는지 아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회계 프로그램 쓰면 자체 기장 한다는 말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카운트라든지 더존이라든지 뭐 경리나라라든지 사브넷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그 사용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네, 구직 사이트에 그게 써 있으면 자체 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 쓴다라고 해도 활용을 못 하시는 회사들이 훨씬 많아요. 이게 잘만 쓰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정보 파악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조회만 하면. 그래서 입력하는 게 조금 귀찮고 그래서 그런데 솔직히 입력하는 게 경리 업무예요. 분기를 해서 입력을 하는 게. 그거가 귀찮으면은 경리 업무를 소홀히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안 되는 말이기는 해서 일단은 네,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왕 돈 주고 산 거. 그러면 네, 질문 더 없으시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뭐 한 달 만에 찾아온 실시간 스트리밍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오도록 하겠고요. 수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하니까 수업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개인과에 그리고 그룹과에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뭐 빠르면 이번 달, 늦으면 다음 달 초쯤에 다시 또 실시간 스트리밍 할 거니까 그때까지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최대한 제가 아는 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1시간 동안 저랑 어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번 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떡국 많이 드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꼭 쓰고 다니시고 건강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